오늘의 투자처, 충치보다 무서운 그 이름 바로 풍치입니다. 바로 치아인데요. 오늘 주치의 모시고 본격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 최희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 뉴스A의 최희연입니다. 아나운서가 아니다. 치과 의사다.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말솜씨로 혹자는 새로운 방송인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기도 했다지만 그게 아니다. 알고 보면 실제 놀라운 치과 의사다. 낮에는 환자 돌보고 밤에는 공부하며 주경야독한 결과 벌써 치의학 박사 학위까지 소지한 그야말로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미모면 미모.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ly. 난 너무 매력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So hot. 게다가 SCI급 저널 논문의 저자라고 하는데 SCI가 뭔지 난 모른다. 그냥 패스. 여튼 뭐 좋은 거다. 그래서일까? 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원장님한테 첫눈에 반한 총각 아니고 어머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네 집 딸내미가 이래 이쁘고 진료도 잘하노. 고마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안 된다. 이미 품절료다. 남편도 치과 의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자나깨나 오로지 치아 건강만을 생각하는 이 여자. 풍치야 멈추어다오. 디지털 세상 당신의 치아를 예술로 만들어 드립니다. 치과 최희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아프면 충치 때문에 아프겠지 하고 뭐 우리는 생각하고 병원을 가는데 이 외에 다른 이유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이 치주염은 치과 외래 내원 환자분들 1순위 질환입니다. 네. 40세 이상 성인분들은 거의 한 80~90% 정도는 뭐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다들 네. 겪어보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주염은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뭐 뼈라든지 아니면 치주인대 그리고 잇몸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네. 대개는 처음에는 그 잇몸 그 분홍색 살 부분인 잇몸에서 시작되는 치은염에서 시작이 해서 네.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잇몸뼈까지 파괴되는 치주염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근데 치주염이 이렇게 심해지면 막 잇몸이 시리고 막 이가 시리고 막 아프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풍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네. 풍치라고 이제 바람이 든다 해서 풍치라고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예. 네. 흔히 말하는. 네. 근데 차라리 이가 아프면 낫지 잇몸이 막 붓고 욱신거리고 그거 그러면 힘든데.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네. 네. 네, 그 잇몸병 이게 치주염은 좀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처음에는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큰 증상이 없어요. 네. 근데 진행이 자꾸 되다 보면 치조골이 자꾸 파괴가 되고 증상이 이제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네. 맨 처음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양치할 때 피나는 거 네. 그리고 잇몸이 붓는 거 네, 이게 네.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네. 특히 이제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염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고 계속 이제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이가 계속 시리고 뭐 냄새도 나고 더 심해지면은 이가 흔들흔들하면서 음식 씹었을 때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안 좋은 거는 잇몸병이 들면 잇몸뼈가 파괴되면서 그 치아 뿌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치아가 굉장히 길어 보인다는 그렇죠.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근데 그 또 이가 없으면 네. 잇몸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도 그런 있고. 얘기가 있죠. 예. 근데 또 요새는 네. 이 없으면 임플란트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잇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 맞아. 그렇죠. 사실 그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잇몸인데요. 그렇죠. 잇몸은 우리가 이 해서 보이는 여기 분홍색 살 네. 부분이 네. 잇몸이고 그 속에는 잇몸뼈, 치조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이 잇몸뼈는 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치주염이 심해지면 잇몸뼈가 이제 녹아내리면서 점점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치아가 제대로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주염, 풍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충치보다 훨씬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사실 통증이 심한 충치와는 다르게
치주염은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진행될 때까지는 별다르게 하하. 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충치는 그 썩은 부위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수복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능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치주염 때문에 상해버린 잇몸뼈는 세균이랑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잇몸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 양치를 잘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가? 유전적 요인이 있을까요? 둘 다 맞는 말이고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네. 치태는 그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하고 뭐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게 이제 만나서 만들어지는 끈적끈적한 막인데요.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이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치아를 녹이게 되고 그게 이제 충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균들이 산성 물질만 분비하는 게 아니고 독성 물질도 같이 분비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치태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부드러운 상태라서 칫솔질만 잘 해주셔도 네. 금방 쉽게 제거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면 단단해지면서 치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양치를 해도 제거가 되지 않아요. 음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치아와 잇몸 그 틈새에 계속 이제 치태랑 치석 같은 게 네. 계속 이제 쌓이게 되고 이 치석이 계속 덩치를 키우면서 이제 이 뿌리를 타고 점점 덩치 키우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은 잇몸뼈가 점점 더 많이 파괴가 되겠죠. 자, 우리 흔히 말하는 풍치, 이 치주염을 뭐 두렵기도 하고 네. 또 시간이 없어서 뭐 그래서 방치했다. 어떻게 됩니까? 치주염을 계속 방치해두면 사실 잇몸뼈가 계속 녹아 내려가기 때문에 치아를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자체는 충치가 없어서 멀쩡한데 네. 잇몸이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흔들흔들해서 아. 결국 뽑아야 되는 아. 네.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뽑은 부위는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다시 하시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그렇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아니면 이제 또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심각하게 그 치주염이 진행된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충치가 있지 풍치는 없거든요. 아이들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면 풍치가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당연히 입안에 치세랑 치석이 더 많이 쌓이는 거는 당연할 거고 네. 나이가 들면서 입안에도 노화에 따른 현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아, 너와 우선은 이제 침 분비량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침이 덜 나오면은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원활하게 씻겨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균이 상당히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고 치주 질환이 다시 생길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흡연이나 스트레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에도 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치주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치주염을 좀 방치하면 우리 명 원장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치매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치매까지요? 맞습니까? 네, 최근에 그 치주염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어허. 보고가 네. 몇 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되었다. 음흠. 그리고 치주염을 앓고 있는 경증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그 인지력, 감퇴 속도가 훨씬 빨랐다. 아하. 이런 보고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치주염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연관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구강 건강 관리 같이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주염에 관여하는 세균이나 염증 물질들이 실제로 그 혈관으로 침투해서 혈류를 통해서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이 질환 자체가 치주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네. 치주염이 또 이런 전신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치료하실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혈관에 뭐 질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치주염과 상당히 그죠? 네네. 그 연관이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도 풍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아, 좋다. 예, 잣대 예.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다 문항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해당이 되면은 하나라도요? 네. 풍치를 좀 의심은 해보셔야 되고 아, 진짜요? 여러 네. 항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치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봅시죠. 네. 예. 네. 잇몸이 붓고 건드리면 아플 때가 있다. 네. 그리고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네.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전에 비해서 길어 보인다. 어허.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 사이에 틈새가 보인다. 네. 치석이 눈에 띄게 많다. 음흠.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음식이 맛이 없다. 자, 이거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입안에서 냄새 나고 음식은 맛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아니죠. 0.5개. 아, 0.5개. 그 저는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은데. 한두 개 저도 진짜? 있는데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0.5 주치의생들은 저도 한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아, 오 원장님 저는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두세 개 있다는 분들 많으신데 풍치 있는 분들은 치아 관리 그럼 바로 치과 가셔야 되는 건가요? 치아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보통 이제 집에서 칫솔질로 쉽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 네네. 네. 매일매일 이렇게 칫솔질을 하루에 3번씩 하는데도 치석이 왜 계속 생겨요 하시는 그러게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칫솔질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네. 그 치주염에 효과가 좋은 칫솔질 방법 알려드릴 아, 건데 네. 우리 치아는 이렇게 이해서 보시면 딱 이 위치 이렇게 보시면 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틈새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이 틈새를 이제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네. 틈새를 더 닦아라. 잇몸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 틈새에 끼어 있는 치석부터 이제 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칫솔을 네. 이 틈새에 꽂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꽂아 넣는다. 꽂아 위쪽에 넣는다. 있는 위쪽에 있는 치아는 소를 위쪽 방향으로 한 45도 정도로 해서 네. 이 틈새에 소를 끼워 넣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솔이 약간 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앞뒤로 진동을 약하게 주시는 겁니다.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요? 처음엔 조금 아프세요. 피도 나기도 네, 하고. 피도 많이 납니다. 어. 근데 아하. 이게 정상적인 치료 칫솔질 방법이고 네. 하시다가 보면서 이제 잇몸이 조금 탄탄해지면 네. 피가 나는 것도 줄어들고 통증도 아. 없어지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풍치고 뭐고뿐만 아니라 그냥 치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칫솔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자리 닦았다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훅 넘어가서 닦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치아를 반드시 이렇게 겹쳐서 네. 한 칸씩 한 넘어가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지 말고. 문질문질 닦아주시는 한 게 칸씩.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네. 45도 네. 방향에서 솔을 꽂아서 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꽂아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치아하고 잇몸 사이를 청소한다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냥 예. 치아만 이렇게 열심히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잇몸 사이에 거기 끼어 있는 걸 빼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치아 면도 많이 딱 닦잖아요. 네, 네. 이 면 닦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 당연히 닦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안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반드시 닦아주셔야 되세요. 네. 앞니 부분은 이게 표면이 되게 작아서 네. 안 닦아도 사실 뭐 여기에 치석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금니 부분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솔질을 해주지 않으시면 네. 여기는 충치가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솔질을 반드시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칫솔질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 안쪽. 여기 안쪽. 여기 앞니 여기 안쪽하고 이렇게 예. 하기도 힘들고. 예, 여기 앞니하고 이 어금니 맨 뒤에 있잖아요. 여기. 거기는 안 돼. 잘안 여기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칫솔을 막 억지로 집어넣다가 토할 뻔했어요. 이렇게 돼. 여기는 사실 닦기가 어렵기는 네. 어금니. 어렵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안쪽도 동일하게 그 솔을 네.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틈새가 있거든요. 예, 네. 예, 꽂아야 예, 되는 예, 예. 네, 여기도 꽂아서 꽂아서. 닦으시는 게 아. 맞고 칫솔이 잘 안 꽂히던데 거기는 해보니까 그렇죠. 안 꽂혀 칫솔이. 최대한 닦아주시고 네. 아래 앞니 안쪽이나 네. 위에 앞니 안쪽은 솔을 세워서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맞아. 이렇게. 이 솔의 끝부분 이 부분으로 네. 이 부분을 사용하셔서 네.
그 부분을 여기 딱 밀착시킨 상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겠네. 어금니 뒤쪽 부분은 사실 솔이 닦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네. 부위인데요. 솔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이쪽으로 뒤쪽으로 조금씩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방법이네. 맞아.